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2시간 30분 정도까지가 한계일 거예요. 아 쉽지 않아. 왜? 수학도 5시간 정도는 해 줘야 되고. 수능 국어의 본질은 독해 능력의 측정이래.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수능 국어의 본질은요. 최대한의 적은 시간 갖다가 고득점을 뽑는 거라고. 죄송하지만 저랑 생각이 다르신 것 같다고. 나는 점수 올리는 거 말고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여기서 정규 수업 60일 안에 끝내는 프로그램이고 무조건 60일 내로는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에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외워야 될 거 외우고 고민할 시간 없어요. 그냥 고민이 아니라 때려 부어야 돼. 차라리 다양한 지문을 알겠지? 정원이는 근데 이미 잘 증명하고 있지. 너 4에서 그래도 2등급까지 올라갔으면 너무 잘했고. 지금 시작하는 거 너무 늦지 않은 게 얘들아 그 지금 시작 뭐 지민이나 이렇게 지금 시작 별로 안 늦었다고 얘기 좀 해줘. 야 도와줘 얘들아. 야, 너희들한테도 열심히 신경 쓸 거고 애들 많아진다고 너희들한테 절대로 내가 뭐라 해야 되냐 서운해진다거나 선생님 예전이랑 변했어요. 요즘에 카톡을 왜 안 보세요?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지금 광고치 개발 다 학생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학생이 늘어나면 얘들아 내가 그 자본 갖다가 더 만들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기쁘게 상담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너희들한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한 달 만에 4에서 2 올라가고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개화한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요. 알겠죠? 지금 유튜브 라이브 송출도 하고 있거든. 이제 공개 특강이래 가지고. 유튜브에서도 같이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오케이. 아니 그거는 지금 정규 수강생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해 주겠는데 진짜 신기한 게 어젯밤에 갑자기 자려고 이제 누웠어. 누우면서 내가 이제 핸드폰 갖다가도 계속 그 코덱스한테 이런 거 사이트 같은 거 막 일 시키고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그거 좀 하고 이제 늦게 자니까 강사 특성. 늦게 자니까 이제 '자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민지 안녕. 갑자기 회원가입이 시험 기간이 아닌데 회원가입이 막 10 명, 20 명씩 들어오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새벽에 갑자기 왜지?' 이러면서 내가 얼마 전에 뭐 해치를 한 게 뭐가 얻어 걸렸나?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래 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트위터 있잖아. 지금은 이제 이름이 X지. X에서 어떤 친구가 내 사이트를 한 2달 넘게 이용하셨더라고. 그래서 2달 넘게 거기서 이제 EBS랑 이런 것들 공부하다가 나를 추천을 한 거야, 트위터에다가. 내 사이트 사진 같은 거 캡처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학생들이 막 가입하고 해 가지고 지금 톡방에도 엄청 들어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 얘들아.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강을 했고 나중에 또 이제 추가 수업 같은 걸로 얘들아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 정규 수강생 친구들 오늘 좀 힘차게 힘을 내 줘요. 우리는 같은 세임 팀이지. 팀 은광이잖아. 그지? 화이팅. 아이 고마워요. 하여간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친구 너무 고마워 가지고 진짜 뭐 선물을 해 주고 싶은데 선물을 거절하는 거야. 괜찮대. 자기는 너무 좋은 사이트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추천을 해 주고 싶었대. 야 진짜 고3 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음. 진짜 좀 놀랐어. 그래 가지고 열심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정이 안녕. 일단은 우리 친구들한테도 중요한 내용이고 너희들이 이 칸트 지문은 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많단 말이야. 그지? 요즘에 이제 국어가 2번 반등해. 뭔지 알아? 육모 끝나고 1번 딱 반등하다가 그지?
일찍부터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은 보통 다 그냥 무난무난한 인강을 듣지, 학원을 다녔거나. 근데 육모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국어 좀 열심히 해야겠는걸?' 하는 생각이 들지. 이게 다 그 겪어봤던 사람 1 번. 이제 6월 끝나고 기말고사도 이제 7월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슬슬 국어라는 과목을 쪼끔 이제 제대로 해서 하면은 점수가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어때? 9월 모의고사 들어갔었을 때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 근데 그거는 근데 구조적으로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여기 혹시 현역인 친구들 1 번, 그다음에 N수 그러니까 재수 이상인 친구들 2 번, 혹시 고1, 고2 있으면 3번 쳐 볼래? 어. 저만 알던 사이트였는데 유튜브에. 그러지 제발 그러지 마. "나 이거 먹고 살아야지 얘들아. 홍보 좀 해 줘." 저 나만의 작은 김은광 그만 좀 해 제발. 그래 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게 현역한테 너무 불리한 싸움인 게, 그 고등학교 3 학년에서 정상적으로 학교 내신도 챙기고 수학도 하고 탐구도 하고 그다음에 국어까지 하면서 그 고3 9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는 구조적인 이슈 때문에 솔직히 좀 어쩔 수 없는 게 있긴 해.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국어 공부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 안 되는 과목이다라는 걸 좀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루에 내가 국어 공부를 3 시간 반, 아니야, 이거 숫자로 쳐도 되겠다 얘들아 생각해 보니까. 몇 시간 하니 너네? 하루에 국어 공부하는 시간 쳐 볼래? 2 시간 반. 국룰. 민재는 그치 4 시간. 지원이도 4 시간. 지원이 그 우리 지원이니 다른 지원이니? 오늘 지원이가 몇 명 있더라고. 너 내 수업 듣는 지원이 맞지? 4 시간? 1.5, 2, 세위 1 시간. 다른 지원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자기 공부에 맞게 해야겠지만, 일단 잘 봐요. 이거는 내가 전 과목 공부를 잘했잖아. 이따가 내 성적표도 까 줄게. 난 전국 30등 정도 했었거든. 전국 30 등이라는 건 뭐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 과목 다 완벽했다는 거야 거의. 재수할 때.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국어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가장 많은 시간은 수학에 써야 되고, 그치? 그다음에 실전 연습으로 후반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누가 있지? 탐구가 있죠. 네. 맞아. 여기 대부분 친구들이 지금 사탐일 거란 말이야. 사탐 같은 경우에서는 후반부에 하면 할수록 공부 효율이 더 증가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국어를 하루에 내가 육각형이다. 자, 육각형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을 해 가지고 나만의 작은 육각형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뭐 3 등급, 3 등급, 3 등급, 뭐 아니면 4 등급, 4 등급, 4 등급 이런 친구들 있지? 이런 작은 육각형인 친구들이 있고, 그게 1 번이라고 쳐 봐. 나는 육각형이다. 그다음에 2 번은 뭐냐면은요. 국어가 4 등급, 수학이 1 등급, 뭐 영어 2 등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쥐 파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2 번.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국어가 간절했기 때문에 왔겠지만, 자기 자신은 육각형이냐 쥐 파먹은 스타일이냐. 1 번, 2번 쳐 볼래 한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독 안 나온다. 생각보다 꽤 있거든. 음. 향상된 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만약 내가 육각형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2 시간 30분 정도까지가 한계일 거예요. 쉽지 않아. 어 왜? 수학도 5 시간 정도는 해 줘야 되고, 과탐인 친구들이 있다? 와 그 진짜 공부할 거 넘치지. 지구과학. 지구과학러들 보면 존경스러워. 뭐 사탐이라고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내가 좀 쥐 파먹은 친구들이다 스타일도 어차피 4 시간 언더야. 그렇다고 다른 과목을 완전 놔 버릴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심지어는 예체능인 친구들도 뭐 준비해야 돼? 실기는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국어 공부의 핵심은 효율성이에요 여러분. 수능, 특히
이제 최저를 맞춘다거나 정시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육각형이 되어야 돼. 총점이 깡패야 그냥. 내가 국어만 잘 봤다고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린 다 잘해야 돼. 근데 그 상황에서 하루에 국어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도 많이 작년에 겪었을 거고 올해도 보고 있겠지만 좋은 꼴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그래 시간을 적게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서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국어의 본질은 독해력일까? 어떻게 생각해? 국어의 본질은 진짜 그냥 독해력이라는 그 글을 읽는 힘 하나로 커버가 된다 생각하는 사람 1 번, 안 된다 2 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독해력이라는 힘 하나만으로 커버가 된다 1 번, 안 된다 2 번. 왜냐면은 솔직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독해력이라는 힘 하나잖아. 독해가 되면 이해도 될 거고 암기도 될 거고 독해가 되면 너희들이 문제 틀릴 일이 없어. 너희들이 문제를 틀리고 자꾸 지문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 너희들의 독해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래. 들어본 적 있죠? 난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뭐 유튜브를 가지고 저격을 하거나 참전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냥 이건 내 순수한 의견이 아니라 인지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이제 학습 관련된 것도 교육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독해력이라는 어휘는 정말, 정말 복잡한 단어예요. 독해력 안에 뭐가 있다고 얘들아? 나한테 그 상담하고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지. 그 세부, 세부 요소들을. 독해력 안에 뭐가 있지 첫 번째로? 논리력이라고 하는 거는 쪼끔 다른 힘이야. 논리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독해력처럼 쪼끔 범위가 넓은 친구야. 그거 말고 어휘. 그렇지. 단어. 그다음에 이해. 이해라는 것도 추상적이지. 그 단어 말고 단어들이 합쳐졌어 여러분들 그렇지. 일단은 구문이라고 하지 구문. 뭐 신텍스라고도 하고 구문. 그다음에 그 구조 같은 게 이제 구문이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수능 국어 특성상 통합 교과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환율이 뭐니? 통화 정책이 뭐니? 음. 시장의 3대 플레이어가 누구니? 그죠? 그다음에 형이상학적인 게 뭐니?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 뭐 이런 것들. 이기론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통합교과 지식 그다음에 이제 문학은 문학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극, 시나리오, 고전 시각, 고전 소설 이런 것들 다 배우면서 거기에 나오는 뭐가 필요해? 얘들아 클리셰가 있지. 이 4 가지들이 다 합쳐져야지 뭐야? 독해력이라는 하나의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힘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 독해력을 그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통 생각했었던 방법이 뭐죠?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친구들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했어요? 읽고 생각했지. 책 많이 읽기. 그렇지. 맞아. 배경 지식. 음. 책을 많이 읽으면요 얘들아 어휘력 증가해요. 구문 당연히 증가해요. 통합교과 지식도 은근히 증가해요. 클리셰도 문학 작품 많이 보면 증가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이 보기에서 중요하고 깊게 생각하기에서 중요한 게 얘들아 선을 지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3 학년 지금 여기 수능을 봐야 되는 재수생들 남은 시간이 80 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 지문을 끝없이 반복해서 읽는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지식이 막 솟구쳐 들어가나?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수학이라고 단적으로 생각해 봐라 수학. 여기서 지금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수학이 내가 한 2-3 등급 언더면서
수학 한 문제 한 문제마다 2-3 시간씩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어? 만점자 말고 킬러만 맞아야 되는 친구들 말고 한 80점 초반이나 70점 후반인데 수학 문제 풀 때마다 2-3 시간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1 번. 혹은 그렇게 길게 고민 안 하고 한 10분 정도 고민하고서는 해설지 본다 2 번. 왜? 수학도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수학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왜 국어는 생각하는 힘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거지?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제네럴한 보편적인 생각하는 힘이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 물론 논문마다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칸트를 반복하면서 읽었을 때 거기에 따라 생각하는 힘이 증가했던 것이 다른 지문을 봤었을 때 새로운 지문과 새로운 내용을 봤었을 때 초기화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지. 그러면 칸트 지문을 읽고 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그 어려웠던 부분들만 탐구처럼 외우고 문장 구조 외우고 선지 구조랑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단어를 외우고 지나가야 된다고 외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건우 왔네. 건우 나한테 귓말 보냈어. 풀었는데 등록 안 했어? 어차피 이거 지금 너 거의 한 60명 되는 친구들 앞에서 네가 등록 안 했다는 거 다 까발려줬어. 내가 어차피 보려면은 까발려 줄 수밖에 없어 가지고 괜찮아. 그렇게 부끄러운 내용 아니네. 그지? 입력해놔 알겠지? 그래서 문제는 내가 글을 읽을 때 최대한의 효율 갖다가 오래오래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 부족한 거를 채우는데 그러면 지문을 처음 볼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수능 국어라는 게 과목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과목이야. 그냥 문제 풀 때 지문이 어려워서 야 솔직히 여기서 "저는 모든 지문이 어려워서 국어를 못 해요."라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1 번. 모든 지문들이 어려워 가지고 진짜 국어가 완전 생노베예요. 근데 이거 4-5 등급인 친구들도 모든 지문이 어렵지 않아. 대표적으로 6월 모의고사 생각해 봐. 그러면은 저는 지문 따라 편차가 너무 심하다거나 혹은 3 번 그 "실수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한번 쳐 봐. 지문마다 편차가 심하다 2 번, 실수가 많다 3 번. 물론 둘 다일 수 있지. 2-3 일 수 있지. 그치? 그럼 생각을 해 봐 얘들아. 여러분들이 쉬운 지문이라고 안 틀리나? 육모 때 다 맞았나? 그것도 아니고. 그치? 세희 같은 경우에서도 워낙 글 읽는 독해력이 진짜 좋아. 내가 봤던 친구들 중에서도 상위 10% 정도야. 근데 문제는 선지 논리 때문에 가끔씩 가다가 틀려 놓고 빡치지. 그치? 그래서 요즘 좀 열심히 하는 게 좀 보이고 있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문이 쉬우면 선지가 어려워서 틀리고. 또 작년 칸트 어땠어? 지문이 진짜 어려웠지. 지문이 정말 어려웠어. 선생님들 중에서도 작년 칸트를 완벽하게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끝까지 이해해서 답을 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선생님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1 번, 혹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2 번. 국어 선생님들 중에 인강이든 현강이든 여러분들이 다 통틀어 가지고 "야 그건 니들이 못한 거야. 니들이 칸트를 완벽하게 뚫어냈었어야 돼."라고 설명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선생님들도 심지어 나도 수능 시험장에서 그리고 작년에 항상 말하지만 그 100점 언매 만점 맞았던 친구 전교 1등 하던 친구도 칸트를 읽고서는 인지고하버가 왔어요. 근데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해야 되는 거는 읽힐 때 잘 읽히고 안 읽힐 때 안 읽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계적으로 동일한 원리 하에서 인간적인 실수는 당연히 배제하면서 혹시라도 내 독해력을 뛰어넘는 지문을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야. 방법을 익히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 지식을 익히는 게 오래 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진짜 안타까운 스타일이 뭐냐면은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승원이 같은 경우에서 그치.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항상 보면은 다 이거야. 아까 말했던 3 번. '아 실수했다. 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나의 실수를 배제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독서랑 문학에서 조금 달라요.
일단 중요한 거 첫 번째, 여러분들 세 줄 요약 좋아하니까 내가 두 갈식으로 세 줄 요약 먼저 해 줄게. 첫 번째로 독서에서 지문은 말 그대로 설명서다라고 생각해요, 꼭. 설명서다. 해겔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이제 이원론 관점 같은 지문 같은 거 2 학년도 예비 시험 그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뭐 논설문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은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한 시험이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야 해. 혹시 여기서 리트 푸는 친구들이 있으면 1 번, 리트 안 풀어 봤다 2 번. 유튜브도 3 명이나 들어왔어. "안녕 얘들아 유튜브." 내가 이거 줌 쪽을 보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는 채팅 좀 늦게 볼 수도 있어. 리트 풀어본 친구들 꽤 있지? 좀 상위권 친구들인가 보네. 아니면 중위권인데도 리트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아 리트는 수능 독서랑 리트에서 해설지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 혹시 다른 거 느껴져요? 해설지를 봤을 때? 수능 독서 해설지 볼 때랑 리트 시험 해설지 읽었을 때랑 혹시 다른 거 느껴졌니? 그치? 엄청 느껴지지 않아?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주는 리트 문제는 쪼금 쉬운 편인데도 그래요. 그게 뭐야? 해설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경우가 진짜 미쳐요. 그치? 지문이 불친절하기 때문이야. 지문에 근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순수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 생체급, 진짜 배경 지식 생체급.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왜? 대졸자가 보는 거고 대학교 3 학년, 4 학년 이런 친구들이 보는 거잖아. 원래 그거를 염두에 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더 공부했을 때를 염두에 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그 갭, 지문에 나와 있는 설명과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하는 그 사이에 그 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리트 공부했던 친구들은 느낄 건데 수능 독서는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3-4 등급인 친구들도 정말 한 시험의 몇 문제 제외하고서는 복습하면 어때? 이제 여기에 지금 3-4 등급도 솔직히 말해서 중위권 아니거든 얘들아. 4, 7, 11 이기 때문에 3 등급까지만 하더라도 상위 20%야. 너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약간 평가 절하하는 게 있는데 브레턴 우즈 마냥. 근데 여기 3-4 등급 친구들 중에 해설 봐도 끝까지 이해 안 간다 혹시 있는 사람 있어? 그런 친구들 1번 쳐 보고 해설 보면 이해 간다 2 번. 직관적으로 되게 빠르게 이해가 간다 2 번. 나 3-4 등급인데. 유리 친구는 이해가 안 가? 해설 봐도? 킬러 말고 일반적인 것들? 3-4 등급은 킬러만 트리는 게 아니거든. 시간 관리도 안 되고. 그치? 그래서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어때? 독해력이 나쁘지가 않다. 특정 분야 지문이 있다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지? 지식적인 측면. 특정 분야만 약할 수는 없어 얘들아. 니들의 뇌가 선생님 저는 죄송한데요. 선천적으로요 제가 생명과학은 뇌가 안 받아들이는 인간이에요.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생명과학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나정이. 열심히 하셔야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트 시험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은 자꾸 머리로 끼워 맞추고 내가 지문을 이해했었던 잔상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이번 육모도 그렇지 작년 수능도 그렇지 어려운 지문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쉬운 지문에서도 출제자가 정말 선지 논리 하나하나 최근 트렌드가 선지가 진짜 길어요. 그 긴 선지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있어서 뭐가 생긴다? 에러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해 가지고 시간 낭비가 생기는 거야.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3-4 등급인 친구들도 그렇게 그리는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니들 시간 재면서 항상 문제 풀어 봐봐. 지문 읽는 속도는 정독이냐 아니면 쪼금 가볍게 읽냐의 차이인 거지 지문 읽는 속도가 진짜로 학생들이 시간 재고 봤었을 때 그 탈인간급인 똑똑한 친구들 제외하고서 나머지의 충분히 1 등급 중하위권이나 평범한 1 등급들 혹은 2-3 등급, 4 등급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어디서 시간을 많이 써? 선지에 답이 안 나와서. 너희들 흔히 하는 거 있잖아. 문학이든 독서든 선지에 답이 2 개가 나와서. 2개 중에 하나 같은데 뭐지? 이러면서 맛이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생각을 해 봐 얘들아. 그 선지 판단이 이게 니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문 안 돌아가려고 발악하는 사람 1 번. 어떻게든지 내가 생각해 가지고 1, 2, 3, 4, 5번 중에 답을 골라내겠다라고 달려드는 친구들 있지. 그거 1 번. 아니면은 솔직히 선지 판단 안 되자마자 지문 돌아간다 2 번. 지문 돌아가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1 등급이냐 2-3 등급이냐의 차이가 어디서 갈라지냐면은 지문 돌아가서 뭘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문 돌아가도 시간 낭비가 좀 크고, 처음부터 그 내가 가르치는 스타일에서도 지문을 돌아가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읽어야 되겠다.'에 염두를 더 썼던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지문 돌아갔을 때 빠르게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설명서로 쓴다는 거는 가볍게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꼼꼼하게 읽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대로. 근데 그 믿은 거 얘들아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게,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지문 반복해서 읽었던 시간들은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안 바뀌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 너네들. 그지? 국어 공부 아직 제대로 시작 안 해 봤던 친구들 있거든. 약간 내년을 준비하는 슬로우 스타터들이 있어요. 진짜 마라톤 국어. 나는 새 시대의 해적이 되겠다. 어. 약간 몽키 디 루피 마냥 '나는 새 시대의 해적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 내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남들 좋다는 방법 다 해 봤는데 안 됐었어.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나랑 맞는 방법인가? 내 작업 기억력이 정독식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문을 해상도 있게 완벽하게 기억하는 게 가능한 사람인가? 내가 안 되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얘 작년 칸트 있잖아. 작년에 이거 수능 시험장에서 혹시 연계 지문인 거 알고 본 사람 1 번. 이렇게 이거 연계 지문이었던 거 알았던 사람. 다빈이. 그리고 어 이제 드디어 우리 지원이랑 다른 지원이랑 둘 다 와 가지고 지원이가 둘 됐어. 안녕. 뉴 지원이랑 올드 지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칸트 지문 봤었을 때 핵심이 뭐였냐면은,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거는 수특 독서를 좀 보고 들어갔었어야 돼. 작년에 내가 수업했던 친구들 인격의 동일성 지문을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지. 그래서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게 통시적 동일성이다. 수능 특강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 수능 완성. 문학만 죽어라 파는 거 절대 안 돼요. 독서도 내가 배포하는 책 있잖아. 거기서도 보다시피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칸트 이전에 인격과 자아의 정의가 나와 있었고, 자아가 과거와 현재와의 통시적인 동일성을 가져간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능 국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칸트 이전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어차피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국어 강사급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하는 흐름 속에 지속하고, 주관은 인식의 주체고 인식은 "알"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1 번. 해설 들어도 안 된다 2 번. 어떻게 생각해? 진짜 빡세지. 이거는 진짜 인식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2-3 학년 정도의 철학과 학생들도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글 읽을 때 항상 뭐라고 하지? 나는 스키밍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미시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당황하지 말고 '아 칸트 이전까지는 그냥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인격이 동일하다는 걸 설명했구나.'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러나 칸트는'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것도 어렵거든 얘들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결론. 항상 논리 과정에 집착하지 마 얘들아. 과학 기술이든 철학이든 논증 과정, 구조, 경제 지문에서도 어떻게 결론까지 도달하는지 그 미시적인 과정 하나하나 다 잡고 그거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은 어차피 지금까지 국어 고민하면서 여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러 안 와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칸트는 조건 중에 뭔가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건이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라는 거시적인 글쓴이의 맥락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 가는 사람 1 번, 혹시 어려워서 안 간다 2번 쳐 줄래? 음. 어차피 영상도 다시 올려주고 할 거야. 칸트 지문 자체가 얘들아 어차피 내가 이걸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쉬운 지문 가지고 "와 선생님 말대로 스키밍 스캐닝 지문 쓰니까 지문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쉬운 지문 가지고 내게 먹히는 그런 지문들 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보기에 그게 좋을 수도 있을걸? 여러분들 칸트 보자마자 인원이 살짝살짝씩 빠지고 있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내 방법을 썼었을 때 날 탓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에서 정신은 차려야 돼. 작년에 3 등급 나왔던 친구도 칸트는 다 맞았어요. 이해는 못 했대 물론. 하지만 답은 다 맞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칸트는 뭔가 지금까지 이전의 인식과는 다르구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라고 나왔으니까 뭐지? 부연이 들어가는 거야. 문단 전체가 부연이에요. 여기가 지옥이었지. A 파트 실제 시험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 A 파트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 점프 뛰었어 그냥. 여기 전체를. 왜? 이미 지금 조건 중 하나고 실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뭔가 칸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해 줬지. 맥락에서. 그다음에 영혼이 인격이 아니다를 봤으면 그 왜 영혼이 인격이 아닌지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머릿속에 말 그대로 컨텐츠, 목차라고 하죠. 인덱스, 이건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그런 위치들 정도만 표시를 해 주고 이 전제로부터 뭐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런 것 정도만 표시해 준 다음에 그냥 지나가라. 그래서 칸트는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한 가정의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인격의 존재를 이거 보고 알아야지. 직접 증명하는 대신이지. 그러면은 수능 국어에서 글쓰기 공부가 좀 된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직접 증명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 '간접이겠구나.'라는 걸 떠올려야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칸트가 '이 가정이 갑자기 왜 나와? 방금 전까지 우리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 이야기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응. 칸트는 직접 증명을 포기했어. 그냥 다른 가정을 선행했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콜라 좀 마실게.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말. 나 유튜브 송출하고 있는데 그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미안. 평소에 유튜브 송출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 어. 욕보다 더 위험한데. 야 스트로스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했다라고 나오지 얘들아. 항상 말하지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니들이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냥 몰랐으면 그렇구나 넘어가든가 아니면 시험 전에 알고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시험장 들어가서 물고 늘어나지 말고. 이해 가죠? 100점 맞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1 등급, 2 등급 목표한 점수 맞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3 등급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4 등급, 5 등급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실수가 많고 시간이 터져 나가고 혹은 100점 맞고 싶은데 한 사이클은 예쁘게 돌아가는데 실수하거나 다 두부류고 결국은 뭐야? 해상력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랑 경험적 인식의 방식에서 경험적이 배운 친구들 뭐라고 했어? 경험적이란 단어는 뭐라고 정의해야 돼? 경험은 그렇지. 감각 가능하냐. 그다음에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은 뭐라고? 선험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귀납이고. 이거는 감각이 안 되는 이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논리나 이런 것들 있지. 이게 뭐라? 연역법이다. 이거 혹시 알고 있었던 사람 1 번, 몰랐다 2 번. 그렇게 지문에서 맨날 이원론이나 이런 데서 맨날 많이 하는데 너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다 대답해 줘서 고마워. 야 근데 잠깐만 1 번이 지금 다 수업 듣는 친구거든? 내 수업 안 듣는 친구가 이지원이네 내가 무슨 지원인지 모르겠다. 설마
2번 쓴 지원이가 우리 지원이 아니지? 그치? 새로운 지원이지?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 1 번이지. 그치?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처음 듣는다거나 아직 오래 안 됐던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왜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랑 경험적 인식이 구별되는가를 학생들이 인지를 못하고 거기서부터 스노우볼링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말해도 몰라. 올드 지원도 똑같이 보여.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금 인격에 신체를 같이 끼워 넣었다라는 스트로슨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잡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경험적 인식 때문에 이게 신체가 중요한 거였거든. 근데 너희들이 그거 몰랐잖아. 의식이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의 선험적 방식이고 경험적 인식이 신체야.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건데 몰랐잖아. 시험 전에. 몰랐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칸트의 일부분 동의하고 일부분은 틀렸어. 왜? 칸트는 신체를 간과했어. 신체가 중요해. 그럼 칸트는 신체를 간과했어로 욕하려면, 얘들아, 그래도 수능 공부했던 친구들이면 그거 알겠지. 신체를 강조하는 측이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 당연히 신체가 아니라 정신이겠지. 칸트는 정신을 강조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윗부분은 이해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랫부분을 보면서 그걸 떼우면서 지나가라고. 그 수학자라고 국어 못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 수학자라고 국어 못하는 사람 손. 이거는 수학 잘한다는 자랑도 되니까 얘들아, 부끄러울 필요 없어. 너희들이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증거야. 둘 다. 야, 그건 좀 슬프다. 괜찮아, 괜찮아. 수학도 하면 되지. 그치? 근데 수학은 자기가 좀 잘하는 편인데 국어를 좀 유독 못한다. 1번. 이과형 마인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구만.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수학 잘하는데 국어 못하는 친구들 중에 되게 많은 스타일들이 뭐냐면요. 위에서 이 A, B, C, D로 글이 전개될 때 A를 이해 못하거나 B를 이해 못했을 때 C를 못 넘어가고 계속 반복하는 친구들이 있지. 그런 사람 자기 1번. 약간 이과내 친구들. 나는 그런다. 못 넘어가고 계속 반복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라고 한 친구들 1번. 그거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이것들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그 너희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이따 선지를 판단하는 방법 알려줄 때도 그렇고 지문을 볼 때도 그렇고요. 정원이 옛날에 그랬었지. 야, 너네 칸초 먹으면은 예전에 옆에 틀린 그림 찾기 있는 거 알죠? 똑같은 그림이라고 가정을 해봐, 얘들아. 내가 미술이 8등급이거든. 자, 너희들이 이 그림만 봤었을 때 웃지 마. 아니, 웃기라고 그린 거 아닌 거 알 거야. 내가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게 웃기라고 그리는 건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그리는 거야. 진심 모드야. 그 이것만 봤었을 때 오른쪽 그림, 틀린 그림 찾기에서 오른쪽 그림만 보고서 틀린 그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다른 점. 그건 말도 안 되는 재능이에요. 진짜 재능이에요. 그거는 찐 체급이에요. 안 돼.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 비교해야 돼. 이해가죠? 칸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작년 수능에 있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흘러내려가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나큰 차이점들을 가지고 인지해서 지나가라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날 당일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우리 6월, 9월 그리고 평소에 기출 문제 풀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볼 때 해설 강의를 보고 이해하고, 인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감각이라는 건 이런 거고, 과학적 사실이 그래서 귀납적인 거구나.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라는 게 선험적인 것이 되는 개념화란 뜻인 거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왜 나와? 아까 말했잖아. 감각적인 거라고. 시공간 세계의 구애를 받겠죠. 니들이 알고 있는 그 감각 세계, 현상 세계. 그게 중요하다가 뭐야? 스트로슨의 견해인 거야. 이해 가는 사람 1번, 혹시 안 가는 사람 2번. 그래서 작년 칸트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잡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좀 이따가도 근데 설명하겠지만 약간 내방법론이랑 비슷하고 용어도 비슷하신 쌤들 중에 완전 발췌독도 있긴 하거든. 근데 완전 발췌독은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이따가 이야기할게. 그건 안 돼. 가끔 질문 들어오거든. "선생님 그럴 거면 처음부터 스캐닝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그게 됐었으면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가르쳤겠지 얘들아. 음. 그러니까 롱게네스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거야. 항상 너네 중간을 중요하게 보거든 니들이 특징이. 문단의 앞뒤가 아니라 중앙에 힘을 줘요. 그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야. 킬러들은 다 어디 있었어 얘들아? 문단의 앞뒤에 많이 배치가 돼요. 찾아보면 알 거야. 정약용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 그것은 생각이나 의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산이 정약용임을 거고요. 있지. 이 책을 다산이 썼냐는 의심하고 정약용이 썼냐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 지문 아는 사람 1번. 진짜 빡치는 지문. 악령 나오고 막 그지. 그 지문 같은 경우에서도 문단의 끝부분에 힌트가 있었고 걔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앞부분에서 이미 어때?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도 없다. 경험적 인식을 강조했던 게 누구야? 스트로슨이니까. 스트로스는 틀렸다. 하지만 그는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라 주장한다. 얘들아. 얘들아. 이거 니들 숱하게 해설 강의 들었지? 숱하게. 그거 들었던 친구들 대부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왜 롱게네스가 여기다가 하지만을 썼는지 아는 사람 혹시 있으면 1번. 뭔 소리야 이게? 하지만이라고 하는 건 앞에 거의 역접이고 반대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뭐야? "응. 스트로슨 넌 틀렸어." 라고 해 놓고 하지만이란 단어를 혹시 왜 썼는지 아는 사람 1번. 모르겠다 2번. 봤는데 모르겠다 2번. 오! 정원이. 너는 진짜 항상 감동이다. 그러니까 성적이 오른 거야. 맞아, 맞아. 다른 친구들 혹시 이해 가는 사람 1번, 안 가는 사람 2번. 음. 뭐 때문이다? 스트로슨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되는 건 틀렸어. 하지만 스트로슨의 말은 일부분 맞아. 아까랑 똑같은 거야. 아까도 칸트는 틀렸어. 하지만 일부분은 맞아. 응, 스트로스는 틀렸어. 하지만 일부분은 맞아. 자아랑 인격은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스트로스는 뭐라고?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라는 과학적 사실을 강조했잖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해가지? 그러고 나서 쭉쭉쭉 여기에서 칸트의 견해도 일부분 인정하고 이게 문장이 좀 그래서 그지같이 쓰이긴 했어요. 선생님들도 욕하는 거 좀 들었을 거야. 앞부분은 스트로슨 반대, 그다음에 스트로슨 일부 동의, 칸트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 하지만 뭐다?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신체의 중요성은 또 중요하다. 신체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롱게네스가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용 일치, 그다음에 15번 같은 문제. 내용 일치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근거 찾아서 풀면은 칸트, 칸트 파트, 칸트 파트, 스트로슨, 롱게네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근거 위치가 어디에서 우리가 스캐닝을 해야 되는지 나오지. 15번 같은 추론 문제 여러분들이 맨날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거 추론 문제는 어차피 글 읽으면서 머릿속에 넣을 생각 하들랑 말아요. 그거 됐었으면 너네 진작 1 등급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실수 절대 안 하도록 내가 지문에 나와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 아까 A 파트 뭐였었지? 벌써 기억 안 나지? 정상이야. A 파트에서는 칸트가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하는 논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논증이 이렇게 나와야 돼. 칸트는 두 전제들은 모두
납득할 수 있지만 두 전제가 모두 납득할 수 있대. 어? 전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전제 두 개는 모두 납득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뭐다? 결론이 도출이 된대 안 된대? 도출이 안 된다. 왜? 왜? 이게 왜거든 뒤가.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이러이러한 뜻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의식이란 뜻이지만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함을 뜻하지 않는데. 어? 인지과부가 오면은 항상 표시해. 실제고 얘는 실제를 뜻하지 않는다? 뭐죠, 여러분? 의식에 두 전제에 둘 다 의식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떻대?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 하나는 실제로 존재함을 꼭 뜻하지는 않는다. 이거 뭐야 얘들아? P이면 Q이다랑 P이다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Q이다가 참이 안 될 수가 있다? 뭐야? 전건긍정식. 이해가지? 노동문장. 에이어. 거기서 똑같이 나왔었던 논리 구조였었죠. 전제 둘은 참일 수 있으나 거기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일부러 출제자가 치환하시는 거거든. 이게 의식이고 함의란 단어도 지문에 나와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성과 관련해서 두 전제의 의식의 뜻이 서로 달랐다 하니까 1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번, 안 가는 사람 2번. 어차피 이 지문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고 영혼이 자기 의식을 한다라는 건 왜 납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왜 첫 번째의 의식은 실제 존재고 두 번째의 의식은 실제함이 아니다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아니에요. 이해가죠? 우리는 아니라고. 근데 평가원에서 지문이 이렇게 지옥같이 저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뭐다? 풀 수 있는 걸 넣어 놓는다. 지문이 쉬울 때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조심해야 되고 지문이 어려울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면서 출제자를 믿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 너희들 지금까지 숱한 킬러 문제들 풀어 봤지?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와 가지고 강의를 들을 정도로 공부에 대해 진심인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국어, 수능 킬러 문제들 많이 풀어 봤을 거 아니야? 보거독, 테트로톡신, 그 뭐야? 동일성. 그다음에 BIS. 어우, 오버슈팅. 어우. 그지? 해겔. 어우. 근데 그중에서 에이어도 그렇고 선지에서의 근거가 지문에 없었던 킬러 문제 본 적 있는 사람 1번. 본 적 없다 2번. 에이어도 그렇고. 선지의 근거는 다 지문에 있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찾겠다라는 전제로 들어가야 돼. 머리에 다 넣겠다라는 걸로 절대 하지 말자. 내 인지력은 그렇게 안 돼요. 알겠죠? 이 16번 같은 경우에서도 생긴 건 이렇지만 쫄지 마 얘들아 이거. 짭 3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 뭐야? 자아를 인식하는 경험적 인식 이거 물어봤지?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칸트랑 스트로스는 그냥 스트로스는 롱게네스, 칸트, 스트로스는 파트 보는 거야 그냥. 이해가지? 응. 이런 거 틀리겠다고 그리고 니들 조심해야 되는 게 출제자가 대단한 논리 구조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스트로슨 파트에서 자 얘들아 지금 오른쪽에 있는 16번 문제에서 2번 선지 이상한 거 느낀 사람 1번 아니다 못 느끼겠다 2번 2번 선지 못 느끼겠다 2번 이상한 거 느낀다 1번 우리 방금 다 눈으로 보고 설명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잖아. 어쩔 수 없어. 까먹어. 그 2번 선지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맞아 틀려를 직관에 의해 판단하면은 여러분들 성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보라고.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되고 어떻게 한다? 자기 의식도 경험에 의존하고. 근데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라고 봐요, 스트로스니?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2번 선지.
그렇지. 뭐야? "땡땡은 땡땡에 의존한다." 이거 작년 6월 달에 9월 달에서도 또 비슷한 게 나왔었어. 어. 동반하는지랑 기억하지? SF 지문에서 애들 많이 틀렸던 거. 수반하는지 막 이런 거 헷갈리는 거 있잖아. 기억나? 수반 지문이거 기억나는 사람 1 번. 감각적 충격에 수반한다. 그지? 의존도 역시 똑같아요. 무슨 단어야 얘들아? 단순히 병렬적 단어가 아니라 선지에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 줘야 된다.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서도 진짜 쉽죠.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거 버리고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이 나오기 위해선요. 슬픈 얘기지만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물론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극기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내가 맞아야 돼. 남들과 똑같은 시간들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시간 어차피 여기 있는 친구 중에 혹시 15시간 이상 공부하는 친구 있어 하루 평균? 없지. 하루 평균 순공부 시간 얼마씩 되는 거 같니 너네? 생각해 봐. 많이 하네 유리 학생. 진짜 많이 하네. 8시간. 이게 진짜 공부를 손에 놓은 친구들 아니면은 평균적으로 10시간 전후가 나와. 10시간 전후가 나왔었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2배 더 공부하는 게 가능할까 우리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2배 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2배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거나 쪼금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도 남들이 다 3 점짜리 문제 보자마자 버리잖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3 점짜리 독서 보자마자 버리는 친구 1 번. "나 안 버리고 푼다." 2 번. 그리고 배우는 친구들은 내가 버리면 알지? 떼찌떼찌하니까. 버리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독서. 근데 이거 다 건드려 봐야 돼요. 1, 2, 3, 4, 5 번까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더 높은 성적을 훈련하고 시험장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낼 수 있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야 어차피.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 칸트 이전까지 유력한 견해. 맞죠? 그럼 지워.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거 갑의 입장이랑도 확인해 줘야 돼요. 갑은 보장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의 입장은 이게 맞는데 문제는 칸트 이전까지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직접 사실관계를 판단해 줘야 되거든.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몸으로서 남자인 김은광이 국어 강사로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흘려나간다고 봤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역접이라든가 혹은 다른 범주화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따지라고? 안 된다고. 따지지 말고 그냥 '아 다 같은 소리구나.'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하는 거는 이건 서술이잖아.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설명할 수 있다기 때문에 갑의 입장은 어떻게 한다? 옳지 않겠군. 그래서 3 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영상으로 다시 보든가 해도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그 선지 구조를 직접 쪼개면서 판단해야 돼. 그냥 들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여러분들이 쪼개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이거 다 이해해서 풀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 나도 눈으로 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간 사람 1 번, 혹시 안 간 사람 2 번. 시험 상황에서 뭔진 모르겠지만 '답은 3 번이군.' 하고 나와야 돼. 왜? 작년에 기억하죠? 수험생들이었던 친구들이나 혹시 유튜브 자주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철학과 교수님이랑 또 그 유명한 쌤이랑 "여기 3번 선지가 이렇게 생각하면 틀렸다." 이런 거 말씀하셨죠. 논란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이 졌어요? 씨알도 안 먹혔죠. 그 여러분들이 글 읽을 때 그렇게 깊게 생각해 가지고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려라? 그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에 답할 때 글을 기반으로 하시오가 본질이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과다한 생각은 하지 말자. 정말 어려운 킬러 있죠. BIS 같은 게 어렵거든. 왜냐하면 BIS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식이 들어가. 브레턴 우즈가 왜 거지 같았는지 알아, 얘들아? 브레턴 우즈가 지문 자체의 난이도도 있었지만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첫 번째 문제에서 경우의 수를 물어. 그냥 킹우의 갓수를 물어봤고 국어 시간인데 두 번째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A국과 B국, C국 사이에서 환율 변동을 서로 물어봐 놓고서는 갑자기 B국과 C국 사이의 경상수지를 물어봤어. 계산해가라는 뜻인 거지. 이것 때문에 브레턴 우즈가 진짜 어려웠던 거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은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보면은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끝까지 한 사이클 돌아가면 여러분들 최소 2등급 보장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문학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모 때 전까지 연습해 볼 수 있는 순서 알려줄게. 잘 봐. 지금 방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걸 먼저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수능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지 이게 납득이 될 거야. 선택과 독서론에서 20분 언더 정도로 최대한 노력. 이거 극단적으로 혹시 독서론까지 15분 컷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1번. 진짜 극단적으로 빠른 친구들 있거든. 12, 3 이래 가지고 혹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아예 안 틀리니? 선택 좀 틀리지. 유리 학생은 한두 개 틀리지.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그 화작은 12분 컷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냥 믿지 말고 니들이 테스트를 해 봐. 내가 내 인지 속도랑 내 독해 속도로 12분 컷이 가능한지. 나는 12분 아니고 화작 한 17분까지 괜찮고 독서론 한 3-4분 해 가지고 어쨌든 20분 안에만 넣으라고 하고 대신 그래도 최대한 다 맞기를 노력하자예요. 그리고 작년 6월 모의고사 전에 했던 얘기도 기억하지.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알아? 무조건 뭐다? 다 맞을 생각 하들랑 말아라. 언매 작년에 기억할 거예요. 언매 했던 친구들. 화작 이번 6모 때 편성표 기억하지? 다시 돌아간다고 니들이 그 편성이란 단어를 알아서 맞을 수 있었을까? 다시 돌아갔어도 단어를 모르면 틀려요. 매체도 다시 돌아가도 안 보이면 틀려요. 문법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물론 그래도 문법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덜하긴 한데. 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화작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화작을 다 맞고 문학에서 최대한 성적을 높게 받고 독서에서 내가 약하니까 독서 한두 지문을 최대한 골라 푼 다음에 마지막 어려운 지문, 내가 못하는 지문을 버려야지. 이런 경우의 수로 혹시 문제 풀고 있는 사람 1번. 그게 많지. 선문독. 하하. 근데 이게 되니? 안 되지. 안 되니까 왔지. 그치. 그래서 20분 정도로 안정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작이든 독서론이든 강사도 실수할 정도의 정답률 30% 문제가 왕왕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면 지나가. 일단 별표 치고 지나가. 괜찮아. 작년에 만점 맞았던 제자도 구모 때 문법 2개 틀렸어. 그거 계속 얘기 안 했으면은 당황했을 거야.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얘기하겠지만 구모의 선택 과목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끝까지만 가. 알겠지? 그다음으로는 독서를 들어가세요. 화작독 다음에 얘들아 선독 들어간 다음에 독서론 다음에 독서를 들어간 다음에 독서에서 첫 번째 거는 한 15분 걸리면 되고 두 번째 거 한 뭐 8분 뭐 이렇게 8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혹은 뭐 8분 10분도 되거든 하나 어려운 거 있으면은. 그래서 어쨌든 30분 초반 정도에만 독서를 끝내요. 할 수 있어. 정독하고 선지 지문 안 돌아가면서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부여잡는 그 행동만 안 하고 근거 찾고 보기 문제도 5번 선지까지는 건드려 보고 근데 계산 안 나와서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투입했던 시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별표 쓰고 혹시라도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오자. 다시 보자 친구야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 33분 내로 독서 새 지문이 가능해. 이거
자기가 불가능한 친구들은 쪼끔 독서의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거든. 어휘라든가 그지 아까 경험적 이런 거 모르고 그다음에 뭐 힘의 합력 이런 거 모르는 친구들인데 아직 채울 수 있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800 시간이 넘게 있어요, 전 과목이. 이해가죠? 그래서 독서에서 33 분을 끊어 줘야지. 독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예측이 좀 되는 파트야. 아 그거 저기에다 올려 줄게. 그 좀 이따가 톡방에다가. 예측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33 분대로 이걸 끝내고 그다음에 문학에서 25분 컷을 노리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톡방에서 좀 이따가 이거 영상이랑 같이 부모 대비 자료 올라갈 거야. 그 선문독을 했었을 때 가장 큰 치명적인 게 뭐다?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가끔씩 갖다가 킬러 혹은 2 점짜리인데 정말 어려웠던 문제 있지. 여러분들이 감상 잘못한다거나 본인의 그 생각이 개입됐었을 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면은 시간이 없을 때는 25분 컷이 된다? 근데 또 시간이 많으면 니들 35분 걸리잖아, 문학에서. 혹시 그런 사람? 이게 고무줄 같아요, 문학이. 급할 때는 또 어떻게 되고 또 '앞에 풀고 문학 다 맞아야겠는데?' 이 생각하면 막 35-40 분까지도 걸려.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얘들아 독서를 먼저 건들리고 문학 좀 시간 부족할 때 가도 문학은 독서랑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정보량이 적어요. 혹은 텍스트 숫자가 적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계 공부가 좀 되어 있다거나 문학의 전형적인 클리셰들이 있으면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클리셰들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어제도 이제 승원이 기억나지? 고민했었잖아. 10분 남았을 때, 10분 남았을 때 나한테 한 지문이 남았다면 얘들아 독서가 편하겠니? 문학이 편하겠니? 그냥 길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압박감 생각했을 때. 그치. 나도 수능 시험장에서 독서 마지막 지문 남았을 때 평소에는 10 분이면은 마킹까지 하고서 물구나무 서고 브레이킹 댄스까지 출 수 있어. 물론 나는 브레이킹 댄스를 못 춰요. 이 살쪄 가지고 못 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되지 않을 때는 인지과박 없이 빠르게 읽고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해. 뭐 극단적으로 쉬우면 6분 5 분도 가능하단 말이야 다 맞고.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나도 긴장돼. 손 떨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할 때 선진올이라든가 최대한의 그 하다못해 감국어라도 발현해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문학이다. 독서를 우리가 정신 멀쩡할 때 먼저 풀고 그다음에 문학을 푼다. 이 방법만 해도 여러분들 한 5-60점 맞던 친구들이 그래도 7-80 점까지는 도달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 여기 그랬던 친구들도 있잖아. 그지? 순서만 바꿔도 20 점이 뛰어요, 전략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신경 써서 까먹지 말고 시험 전에 한번 몇 번 연습해 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때 한번 해 봐. 9 월에 독서가 어려울지 문학이 어려울지 모른다.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또 중요한 거 있죠. 항상 강조하는데 얘들아 제발, 제발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문학은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1 번, 필요 없다 2 번. 어떻게 생각해? 공감이 뭐야? 얘들아 공감. 공감이 뭔 뜻일까? 그렇지. 그러니까 대상의 감정에 나도 같이 깊이 어떻게 한다? 공유하는 거야. 감상도 대상을 보면서 내가 감정을 통해서 그거를 읽어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있잖아요. 수능에서 그 공감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감에는 꼭 뭐가 필요해요 얘들아? 정서 때문에 주체가 필요하지. 그지? 작품에 공감하려면은 주체가 필요하단 말이야. 정서를 일으키는 여러분 자체가 필요해요.
근데 주체가 존재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여러분?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잖아. 수능은 주관적일 수 있냐 얘들아? 니들이 봐도 3 번이 답이고 부모님이 봐도 3 번이 답이고 판사님이 보셔도 3 번이 답이어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은 눈 보면 뭔가 긍정적인 것 같고 불타는 보면 부정적인 것 같고 불로 되어 만나면 나쁜 것 같고 물이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평소에 플러스 마이너스 막 보면서 먼저 시를 어떻게 하려고 해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를 해석하려고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뭘 한다 너희들이 문학 작품에서? 답을 뽑아내려고 한다고. 방법이 완전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수능 국어는요 20년 동안 20년 전에 한 번 현대시에서 중복 답안이 나오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복 답안이 나온 적이 없어요 문학에서. 살아있는 시인들이나 살아있는 소설가들의 작품을 nem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기에서 평가원이 진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무조건 객관적인 근거를 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봤던 담보보증 마냥. 절대로 얘들아 연대 보증을 하지 마라. 알겠지? 연대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연대 보증을 하지 마세요. 작년 수능 지문 보면 알 거야. 미친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가원의 그 담보가 된 내용들을 파악해서 선지를 어떻게 한다? 갈라낼 수 있어야지 '내가 이걸 읽었으니까 이게 답인 것 같아.'라는 느낌으로는 여러분들이 킬러를 못 골라내고 지금 계속 생기는 '아 저는 문학이 좀 납득이 안 돼요.'가 생기는 거야. 여기다 문학이 좀 납득이 안 되는 사람 1 번. 저는 솔직히 문학은 좀 잘하는 거예요 2 번. 시간 내로 엄청 빠르게 풀어요 2 번. 잘하는 친구들 있거든. 근데 저는 문학이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은 니들이 읽은 걸 토대로 '이건 이 뜻일 거야.'라고 한 다음에 1, 2, 3, 4, 5 번을 푸니까 답이 계속 2 개가 떨어지는 거라고. 이거 전설적인 수능 문제인 거 알지? 상담했던 친구들도 내가 설명했었어. 지금 잠깐 쌤이 화장실 갔다 온 동안 이것 좀 보자. 답이 얘들아 4 번인데 이거 답 4 번인 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왜 4 번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자 얘들아. 설명이 여기다가 치진 말고 음. 준비된 사람들 1번 쳐 봐. 지금 몇 명이 꿀잠 자고 있는지 보자. 꿈나라에서 지금 음 뭐야. 좀 감동인걸? 좋아. 지민이도 몸 좀 괜찮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서 이게 왜 4 번인지 설명이 되는지 한번 잠깐 2 분만 좀 보도록 합시다. 잠깐 줄었어. 근데 진짜 좀 감동이긴 하다. 너네 좀 자세가 되어 있구나. 나는 솔직히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몇 명 정도는 나가겠거니 생각했는데 1 명도 안 나갔네. 설명되는 사람 1 번. '아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다.' 2 번. '답을 알고 풀어도 모르겠다.' 2 번. 정원아, 정원아 너는 왜 1 뒤에 물음표가 붙니? 치훈아. 자 1 번인 친구들은 혹시라도 이 내용이 자랑이 없다거나 겸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1 번 그냥. 겸양이 없다거나 자랑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1번 쳐 봐. 왜? 이건 그냥 감이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왜? 여러분들 거기에 손가락을 걸 수 있어? 수능 시험장에서 3 점짜리 문제 가지고 느낌 야 잠깐 진이야. 너 요즘 계속 나랑 상담 전화 안 맞았는데 죽을래? 그렇지. 보기 때문에 지민이도 요즘 성적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지. 보기가 뭐야? 보기에서 경우의 수가 3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1 강호에서의 자족감,
2.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회포. 3.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거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 개성적 공간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도 아니고 강호에서의 자족감인가라고 하기에는 5번 선지가 강호에서의 자족감으로 육수를 걸러 버렸어. 둘 다일 수 없단 말이야. 이게 육수고 이게 구수고 이게 안 나온 일수야. 자, 그러면 출사하지 못한 선비가 매칭이 되나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쓰는 단어 아니지만 야인생애란 단어 혹시 알고 있는 사람 1번, 모른다 2번. 너희들 말고 너희들 부모님이나 나 같은 잠깐만, 내가 그 늘크크란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실수로 너희들 부모님을 같이 넣어 버려 가지고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자. 나를 올려칠 수밖에 없겠다. 너희들 부모님께 그 늘크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지? 나는 늘크크고 부모님처럼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야인시대라는 전설적인 한국적인 드라마를 아세요. 진짜 전설의 드라마야.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알 정도로. 뭐야, 김두한의 일대기. 나도 초등학교 때 그거 매일매일 보느라 잠을 설쳤어. 너무 멋있었거든.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안 돼 있잖아. 이 의사 선생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볼 때 야인이란 단어는 들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들사람. 출사하지 못한 선비랑 야인생애랑 서로 매칭이 돼 안 돼? 출제자의 의도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출사하지 못한 선비, 취업하지 못한 취준생, 거기에 따른 회포란 단어는 얘들아 부정적인 거 아니야. 긍정, 부정 둘 다 될 수 있어. 그냥 감정이란 뜻이야. 깊은 감정.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의 회포면 이거 좋은 뜻이겠니? 나쁜 뜻이겠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들아? 플러스면 1번, 마이너스면 2번? 이 보기 기반으로 봤을 때 무조건 객관적으로 이거 2번일 수밖에 없지. 여기서 저는 근데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건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소시오패스거나 둘 중 하나예요. 왜 거기서 기분이 안 좋아요? 출사 안 하면 마음 편한 거 아닌가? 요즘에 뭐 귀찮은데?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근데 니들은 안 그러잖아. 그냥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보편적인 답을 뽑아내야 되는 게 문학이라고. 글을 잘 읽는 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보면은 얘들아 평가원이 문학 문제 낼 때 꼬치 하나 다 물어봐 이런 것들 뭐 보조사도 특히 현대시에서도 그렇고 이번에서도 그 밖에 거대한 힘이랑 흉포한 힘이 서로 대비되는 거니 아니니 이런 것들 문장 구조와 동치, 그치? 병치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대비가 돼야 되니 혹은 서로 대응이 되니 이런 것들 다 물어본단 말이야. 한 땀 한 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독서처럼 풀어야 되고요. 이거는 자랑할 때 있으리라만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왜? 자랑할 때 있으리라는 기본적으로 뭐야? 자랑하겠다야. 맞지?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땐 이건 자랑하겠다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도 이거 이의 제기가 엄청 많았거든. 근데 이의 제기를 평가원이 다 수능에서 이겼다. 왜 이겼다? 보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그 당시 수험생이라고 쳐봐. 수능 시험장에서 자랑할 때 있으리라니까. 그리고 야인생애는 낮춰 부르는 거 맞잖아. 그러면은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해서 겸양의 태도일까 아닐까 해서 너희들이 과연 손가락을 걸고 4번을 칠 수 있었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의 문제라던가 문학적 소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절차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얘는 반어법이에요. 그리고 자조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내재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골라내는 건 불가능해요. 왜? 둘 다 되거든. 중의적이거든. 근데 출제자는 절대 그런 걸 안 내지. 여러분들이 항상 답이 4-5 번이 되는 이유는 중의성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중의성은 감상으로 해소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그거를 없애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음. 진짜 평가원이 그지 같은 거
그 유튜브도 있지. 평가원이 되게 까다로운 거 많이 내셔요. 정말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야야 이것도 니들 아까 경험적이라는 단어 몰랐잖아. 이거 알지? 전설의 문제." 상담할 때 맨날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이게 4번 선지가 틀렸는데 이제 출세하지 못한 선비랑 야인이랑 매칭이 된다고. 되지 당연히. 그게 야인이지. 요즘도 쓰는 단어야. 외워. 그건 외워야 돼. 알겠지? 야인이라는 단어. 근데 여기서 지금 3번 선지가 틀렸는데 얘들아 이거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 얘들아. 고 뭐뭐하고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 기준이었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근데 여기서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이거 맞으면 1 번 틀리면 2 번. 적절하면 1 번 틀리면 2 번.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혹시 출제자랑 그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출제자랑 그 "말꼬리 잡지 말아라. 선지 가지고 말꼬리 잡지 말아라."라고 배운 사람 있으면 3 번.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해를 봐야 되지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보조사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꼬리 잡지 말아라."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 그거 들어본 친구들은 없어 혹시? 어. 얘들아 평가원은 말꼬리 잡아요. 작년 두출발도 그렇고 이때 당시도 그렇고 화전가도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절대자의 관계를 회의하는 거랑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는 거랑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교차해서 나왔는데 '과연 이게 의도치 않은 내용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그 출제할 때 드는 노력과 공수와 그 전문성이 얼마인데. 작년에 두출발 기억하는 사람 거기서 상하 관계가 역전되었다. 신분 제도가 흔들렸다. 상하 관계가 흔들렸다랑 상하 관계가 역전되었다. 이거 기억나는 사람 1 번. 작년 두출발. 그지? 거기서도 얘들아 한 선지랑 보기에서는 상하 관계가 흔들리고 혼란해진다라고 하고 한 개의 선지가 상하 관계가 역전됐다라고 했어요. 둘은 같은 방향을 얘기하고 하나만 어긋났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틀린다라는 거야. 왜?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자꾸 내가 머릿속에 형성한 시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답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제 논리를 못 골라내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얘들아 문학 진짜 단기간에 올라. 여기도 지금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 문학 4 등급대에서 왜 최근에 문학 빨리 오른 친구들 있잖아. 그지? 문학 점수 오르는 게 얘들아 진짜 빨라. 그리고 문학 문제 푸는 속도도 정말 빠르게 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시를 읽고 감상해 가지고 출제자가 원한 것 그 이상의 말 그대로 시인 그 자체가 되는 거를 출제자가 요구할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국어국문학과 가고 싶다 1 번. 솔직히 저는 국어국문학과 진짜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 2 번. 국어국문학과가 좀 취향 타는 과거든. 국어국문. 여기에 있는 수많은 예비 이과생들 그다음에 수많은 예비 상경대생들 이런 친구들한테도 국어국문학과처럼 시의 완벽한 해석을 요구한다? 그건 아니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보기를 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들을 드러낸다. 얘 같은 경우에서도. 판단이 아니라 뭐야?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이니 그다음에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니 이거 틀렸던 친구들 있을 거거든. 근데 여기서도 그냥 그런 얘기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니들이 역판단하니까 틀리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이거 뭐야? 병치지? 맨살 비비는 돌들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았던 것들이고 세상을 앓지 않았다? 이거는 세파에 시달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혹시 안 가는 사람 2 번. 여러분들이 문학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그다음은 쪼끔 훈련이지. 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25분 안에 문학 컷이 가능해. 연계 교재 공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이제 9월 끝나고요. 사설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있어서 연계를 꼭 독서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설을 많이 풀면서 독서가 쪼끔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독서도 한 사이클은 돌려 놔요. 문제를 대충 풀어도 되거든 얘들아. 그 내가 주는 자료에서도 독서가 나와 있어. 꼭 중요한 게 여러분들 구모에도 어느 정도 연계 독서 체감은 될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했지 하이데거라든가 이런 어려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현존재, 존재, 존재자 이거 보면은 당황스러울까 안쓰러울까? 당황스럽겠지. 근데 내신에서 했던 애들은 유리해 안 유리해? 유리하잖아. 왜 여러분들이 사서 핸디캡을 가져 들어가는 거야? EBS 연계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진짜 웃긴 게 EBS 연계 진짜 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에 구공부 시간을 3-4 시간을 넣는 분들 계신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루에 구공부를 3-4 시간 해야 된다는 애들한테 연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연계 공부하는데 얼마 걸려 얘들아? 진짜 빠르게 보면 문제만 스스슥 풀고 전체 스토리라든가 핵심 소재만 이해하는 것 정도로 하면은 다 끝나는데 열 몇 시간 걸려요. 독서도. 수완은 더 적고. 근데 그걸 굳이 안 하고 시험장에서 그걸 처음 보겠다? 어차피 독서는 직접 연계가 적으니까 그렇다고 아예 안 되진 않잖아. 간접 연계도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라는 그 핵심 개념만 알고 있어서도 일문단은 패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공부를 좀 얘들아 이성적으로 해야 돼. 다 좋다는 얘기 막 듣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누군가는 비판하고 나도 누군가는 비판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 어떤 선생님한테. "그거는 수능 국어의 본질이 아닙니다."라고 했어. 그럼 수능 국어의 본질이 뭔데요? 네네. 그때 포만 안에서 키보드 배틀이 걸렸었거든. 내가 칼럼 썼는데 "선생님의 방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모든 지문들을 완벽하게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아니 저도 수업 때는 이해 다 시키죠.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런 방식을 쓴다라는 거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대. 진짜로. 그 포만원 가서 내 거 찾아보면은 심지어 댓글 있을걸 아직도? 어떤 선생님이었었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수능 국어의 본질이 뭐예요?" 그랬더니 "수능 국어의 본질은 독해 능력의 측정이래."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수능 국어의 본질은요. 최대한의 적은 시간 갖다가 고득점을 뽑는 거라고. 죄송하지만 저랑 생각이 다르신 것 같다고. 나는 점수 올리는 거 말고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러분들도 국어에서 내가 국어를 잘하는데 국어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되고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그냥 총점을 올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제가 늦은 시간 고생을 했고 얘들아 아까 말했었던 플루라든가 또 이런 것들 영상 갖다가도 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유튜브 친구들도 고생했고 시청 지금 열심히 해 주고 있던 친구들 그 톡방 있잖아. 유튜브 친구들도 거기에 보면은 세부 설명에 톡방 주소 있지? 거기 톡방에서 내가 끝나자마자 그 자료, 부모 대비 자료도 일단 보내줄 거고 예 정규 수업 관련해 가지고 그 문의할 친구들 있으면은 여기다가 해서 연락을 다 줄게요. 일단은 다 어떻게든지 30 분이라도 상담을 하고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맞지? 된 거지? 제대로 올라갔니 얘들아? 고마워용. 이거 해 가지고 이것도 올라가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또 줘야 되는 것 중에 구모 자료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 표지도 열심히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 그렇지 않니? 이미 본 친구들 있지. 음. 예쁘지 않냐? 그래 가지고 이거 얘들아 잘 보고 솔직히 구모까지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만 중요한 거는 수능 전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돼. 기본 개념들 모르는 거 있으면 차라리 질문이라도 하고 사이트에 지금 새로 가입한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사이트에 일단 AI 챗봇이 있어요. 그거는 그 일반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거든 일단은. 그래서 AI 챗봇한테 질문하면은 개념 풀어 설명 다 해줄 거고 그 내 사이트에 보면은 또 공개된 버전들의 일부분만 나와 있는 개념서나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튜브 있지 얘들아.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이따 유튜브도 좀 올려줄게. 어차피 나중에 영상 올려줄 거라서. 네, 저희 카톡. 카톡에서 보면 되고, 상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규 수업 60일 안에 끝내는 프로그램이고, 무조건 60일 내로는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에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외워야 될 거 외우고 고민할 시간 없어요. 그냥 고민이 아니라 때려 부어야 돼. 차라리 다양한 지문을 보고 다양한 사설이랑 다양한 교육청들을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정규 수업 아니고 그냥 상담 문의도 괜찮으니까 여기다가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언제나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김과에 가서도 보면은 내 거 후기들 있거든. 여기 친구들이 정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차피 거짓말 후기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후기들도 보면은 그냥 유명하다고 꼭 저건 아니고. 음. 정원이 내 카톡방 안 들어와 있냐? 너 내 정규 수업인데. 이거는 어차피 근데 정원이는 어차피 그냥 줄 거니까 상관이 없긴 하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좀 질문 좀 받아줄게. 저거 내가 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줄 테니까 어차피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 너 닉도 정원이야? 오케이. 얘들아, 그 내 수업 저기 칭찬 좀 한번 좀 해줘. 어. 카톡방 너 없어, 세위? 아, 세위 너 없을 수도 있겠다. 사이트에서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힘찬 파이팅이나 한번 하자. 올려야 되는 것들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현대시라던가 독서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게. 스키밍이 안 맞는 사람 있냐고? 근데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스키밍이랑 스캐닝이거든. 파일 내가 다시 올려줄게. 쭉 읽어야 돼. 안 돼. 전체 머릿속에 목차해야 돼. 여기 중에 그런 친구들 많거든. 하나하나 풀다가 특히 문학이든 독서든 가 읽고 나 풀고 막 이런 식으로 풀었었을 때 오히려 돌아가다가 지금 최적화된 친구들 있지.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스키밍, 스캐닝은 최대한 어떻게 한다? 음. 그렇지. 맞아. 줌 특강 녹화 영상도 올려줄 수 있고. 얘들아, 그 저기 특강 후기 좀 써주면은 내가 조교쌤이 말해줘 가지고 특강 후기 써주면은 베스트 리뷰 뽑아 가지고 기프티콘 쏜다고 하시거든. 그러면은 얘들아, 특강 후기를 어차피 단톡방에서는 안 되잖아. 그지? 여기 그 내 카톡 알지 얘들아? 옐로우 아이디. 조교쌤 있지. 도와주는 거. 그거는 저기 스키밍 스캐닝 영상을 올려줄게. 453324 친구야. 사씨인가? 그래서 내가 그거 올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영상 보고 하면은 될 거고. 얘들아, 정규 수업한다고 하면은 체화가 훨씬 빠를 텐데, 정규 수업의 장점은 여기 있는 친구도 알다시피 어차피 스키밍 스캐닝이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의 알아야 할 것과 몰라야 할 것을 정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여기까지는 너희들 꼭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는 너희들 몰라도 되고, 스키밍을 할 때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여기까지는 알아야 하고 잡았어야 했고,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용이 그래도 빨리 돼. 하루에 집약적으로 공부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잘 쓴다라고 하면은 뭐 진짜 60일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파이널이랑 같이 병행하면서도 가능하니까. 국어는 순수하게 국어 노베는 없어요. 여기 혹시 저기 외국 국적인 친구 있니? 한국어를 잘 못하는? 많이 못하는? 왜냐면 요즘 모르긴 하거든, 진짜로. 혹시라도 내가 음 없지?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국어 노베이스가 아닌 거예요. 다만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다. 그거를 최대한 채워 나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음. 잘할 수 있어 얘들아. 다른 친구들도 되게 단기간에 잘 올랐고, 너희들 후기들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후기 한번 여기다가 써 달라고. 음. 저기다 올릴게 내가. 알겠지? 정원이는 근데 이미 잘 증명하고 있지. 너 4 에서 그래도 2 등급까지 올라갔으면 너무 잘했고. 지금 시작하는 거 너무 늦지 않은 게, 얘들아 그 지금 시작 뭐 지민이나 이렇게 지금 시작 별로 안 늦었다고 얘기 좀 해 줘.
야, 도와줘 얘들아. 야, 너희들한테도 열심히 신경 쓸 거고 애들 많아진다고 너희들한테 절대로 내가 뭐라 해야 되냐 서운해진다거나 선생님 예전이랑 변했어요. 요즘에 카톡을 왜 안 보세요?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지금 광고치 개발 다 끝나가지고 이제 너네 1대1로 한 명당 한 명씩 메모리 다 저장해서 광고치가 되거든? 지금 그래서 그 학생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학생이 늘어나면 얘들아 내가 그 자본 갖다가 더 만들 수 있지 않겠니? 그렇지. 어 그래서 그 광코치도 오늘 업데이트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이제 훨씬 더 똑똑한 광코치가 될 거야. 개인 맞춤별로 개인 히스토리를 다 저장할 거거든. 그래서 그 뭐 현승이도 그렇고 지미도 그렇고 그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이거든. 근데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인데 진짜 빨리 늘고 있어. 본인들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문학 같은 경우에서도. 저 많은 애들이 다 알바겠니? 그 정도로 내가 돈이 많았으면은 진작에 니들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닐까? 그지? 그 나만의 작은 소중한 김은광이었겠어? 저 정도의 그 많은 알바생들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트루먼 쇼를 찍을 수 있는 강사였으면은 그 돈 갖다가 내가 그냥 집을 샀지 알바를 고용하고 국어강사를 하는 게 아니지. 뭐야. 그래서 정원이 나중에 나 대강사 되면은 얘들아 수강생들 중에서 알바 뽑을 테니까 그때 다시 또 지원해 줘. 알겠지? 그때는 진짜 약간 박수 알바 해 줘야 돼. 오키도키. 또 궁금한 거 있는 사람들? 맞아. 클리셰 같은 거를 최대한 외우고 일단 얘들아 문학은 드라마 잘 본 놈이 유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죠? 최대한 다양한 작품을 보셔야 돼요. 다양한 작품에서 공통되는 클리셰들을 보고 그것들 분석한 다음에 근데 결국 얘들아 문학도 어떻게 한다? 스캐닝이에요. 이번에 육모 때 나룻배 이야기 알지? 연계 공부했다고 다 맞을 수 있어 없어? 안 읽고 맞을 수 있니? 연계 공부했다고 나룻배 이야기를? 안 돼. 홍길동전은 누구나 다 알고 여기서 솔직히 홍길동전 모르고 수능 시험장 들어갔다. 육모 들어갔다 1번. 홍길동전 알았습니다 2번. 솔직히 홍길동전을 모르는 정도면은 진짜 약간 국어 노벨일 수 있긴 하기 때문에 홍길동을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되는 게 수능 국어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변별하는 게 출제자의 기본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수능은 얘들아 넌센스 퀴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선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고 의심 없이 그냥 답을 냈었을 때는 무조건 걸려들 수밖에 없어. 뭐 이거다. 아이스크림이 왜 죽었을까? 맞춰봐. 아이스크림이 왜 죽었어? 아이스크림이 죽었대. 왜 죽었을까? 와 진짜 아무도 없냐? 여기 늘크크 한 명도 없냐? 차가워서 그렇지. 지훈이는 소질이 있네. 벌써부터 그 나이부터 아재 개그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굉장한 재능이야. 저런 게 이제 문학적 재능이거든 얘들아 진짜로. 아니 진심으로 말한다. 지금 정색하고 말았어. 진심으로 저런 거 문학적 재능이야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 방금 문학적 재능이 없었지만 이제 저런 걸 들으면은 추론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게 문학이에요. 저런 거 클리셰거든. 죽었다. 차가 와서 죽었다. 차가 와서 콜드.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생기는 거야? 처음 보는 거에서도 예를 들어 조지가 씻을 차례야. 헤이 조지. 너가 씻을 차례야 하면 뭐야 이제? 조지? 네가 씻을 차례야. 뭐야? 적용이 안 되나? 뭐겠어? 네가 씻을 차례야. 이런 거. 영어로 바꿔보면 되잖아. 워싱턴. 맞아. 윤석이 잘하네. 윤석이 생각보다 잘하잖아. 그런 것들이야.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거 비슷한 작품들은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다. 이거랑 똑같다 보면 돼요. 문학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창의력 위해서 세워지는 과목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굳어진 클리셰들, 그리스, 로마 그 신화들부터 시작된 그 클리셰들을 기반으로
거기에 개성적인 것들이 더 끼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문학론 같은 거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고서 이거를 내가 뭐 깨달음 얻어야 돼.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니라요. 정말 많이 보고 많이 보면은 외워지고 다양한 작품들의 그런 클리셰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도 그래서 그 사이트 교재 있잖아. 그걸 외워야 돼. 알겠죠? 아 열성적이라 가지고 벌써 목이 가고 있구만. 애들이 아직도 많이 안 나가 가지고 나도 열성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야 나 너네 어차피 일찍 자야 되니까 내가 또 나중에 시간 될 때 뭐 월화나 이럴 때 혹은 이제 수업 없을 때 있잖아. 정규 수업 없는 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 라이브 수업 10개 알겠지? 그래서 라이브 수업 열면은 그때 이제 또 무료로 공지하고 올 테니까 수강생 아닌 친구들도 그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속 자료 같은 거 만들고 있거든. 보면은 무료 공개 본 자료들이 사이트에도 많아 얘들아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기쁘게 상담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너희들한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그 한 달 만에 4 에서 2 올라가고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개화한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고생 많았고 얘들아." 이렇게. 고생 많았고 얘들아. 자자 이제. 그만 즐기고." 자 "제인이 잘 들었니 오늘?" "오늘은 근데 왜 호잇 안 하냐? 너무 얌전한데?" 채팅을 호잇을 안 하고 있어. "진도 고생했고." 아 부끄러워서?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너도 부끄러움이라는 거를 느끼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다른 친구들도 고생했어 얘들아. 또 궁금한 거 있던 친구들도 언제든지 또 연락하면 돼요. 음. 나랑 연락할 수 있는 곳들 다 있고 하니까 EBS 공부도 하고. 너무 깊게 EBS 공부하지 마. 알겠지? 지원이도 고생했어." 그거 뉴 지원이니 올드 지원이니? "승원이는 고생 많았어. 열심히 해 보자." 이제 첫 수업 했으니까. 다정이도 항상 고생 많고 우찬이도 지민이도. 그래. 지원이 올드 지원? 항상 고생 많지. "에이 우혁이도 고생했어. 100점 맞자." "에이 고생했어요." 유튜브 봤던 친구들도 고생 많았고. 고생 많았어요. 재밌었어 오늘." 맞아. 이번 주 독서 데이. 예스. 내일 봅시다 지훈이. 고생했어. 다른 친구들도 지금 음 잘 자고 이제 끈다 얘들아. 녹화 끈다.